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39회차 승무패 2부 방송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2부 시간의 첫 번째 영상은 6번 대상 경기 우라와 대 가시마 일전이고요. 나고야와 마찬가지로 원정 무승부가 없는 가시마가 직전 홈 니가타전에서 펼친 졸전, 정말 졸전이었죠. 이 공미 포지션에 나고 신다로만 분주했을 뿐 원톱이었던 서즈키 유마나 후반에 교체 투입되었던 카브리치나 존재감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다는 전제로 보면 양쪽 윙어나 원톱 서즈키의 엇박자는 이 리그 2위라는 그 위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고 2, 3선에 정돈된 플레이가 없었다면 홈 첫 패배가 직전 18라운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자, 원정 성적에서 5승 4패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시마는 나고야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원정 승리를 따냈고 그리고 또 원정에서 4연패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원정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쫓기는 듯 지쳐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가시마가 최근 6시전 동안에 상대 원정에서 3무 3패. 그러니까 가시마가 우라와 원정 최근 6경기로만 한정을 하면은 3무 3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우라와를 상대로 해서 원정 5연승을 이어간다는 그림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승이냐 무승부냐에서 고민을 해볼 6번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 승리 없이 2무 2패를 기록 중인 우라와의 상황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국대 차출 이후에 회복이 더딘 좀 구스타프손, 그리고 1, 2, 3선의 핵심 라인인 티아고 산타나, 이와우 켄, 와타나베의 최근 경기력의 하락세를 감안하면 무승부 구간에 관심이 가기는 하나 이토 아즈키가 여전히 팀의 공수 밸런스를 무너지지 않게 잘 조율을 하고 있고 가시마나 우라와의 올 시즌이 무승부보다는 승부를 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마의 원정 5연승보다 우라와의 반등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양 팀은 맞대결에서 작년과 재작년 두 시즌 동안 4연속 무승부를 이어오고 있고 가시마는 원정 4연승 중이고 우라와는 4게임 동안에 승리가 없고, 자, 4가 굉장히 많네요. 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시즌 동안 양 팀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4연속 무승부, 가시마의 원정 4연승, 우라와의 4게임 동안 승리가 없는 부분. 자, 이 4라는 숫자 3개. 444의 숫자가 동시에 깨어지는 패턴. 한 가지밖에 없죠. 우라와의 승리 구간에 승부의 도를 내려놓고 경기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7번 경기는 가시와 대 히로시마의 일전입니다. 자, 히로시마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그 3패만, 3번의 패배만 당하고 있지만 최근 7경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지금 올 시즌 패배했던 부분이 3패인데 이 3패가 모두 최근의 7경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체력적으로 전술 이행 능력이 하락되고 있는 히로시마라고 봐야겠죠. 자, 3패를 당하면서 무엇보다 80분 이후의 실점이 4골로 현격히 늘어난 부분도 이와 상관관계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주중 요코마리전에서는 87분에 로페즈에게 동점골을 먹고 90분에는 또 얀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피지컬적으로 히로시마답지 않은 리스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히로시마의 패배의 숫자가 더 증가할 것 같은 이유는 왼쪽 마지노선에 든든했던 붙박이 노장이죠. 사사키 쇼와 오른쪽 마지노선의 노장 시오타니가 이 리그 초반보다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정과 시점이고 실제로 사사키 쇼가 가장 좋지 않은 평점을 받았던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히로시마가 패했던 나고야와 가시마의 2연전이었고요. 주중 요코마리의 그 역전패를 당할 때도 사사키는 징계 결정으로 출장이 불발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오른쪽의 시오타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시오타니가 가장 저평점을 받았던 4경기 중 3경기가 히로시마의 패배로 끝났던 3경기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사키와 시오타니, 이 백전노장 청면백들이 6점대 평점을 받았던 경기들에서만 히로시마가 패했다는 부분이고요.
라운드가 이렇게 그 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사사키와 시오타니의 피지컬 회복 속도는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노장, 우리 나이로 치면은 굉장히 노장이죠. 30대 후반에 이제 들어섰는데, 두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 히로시마 마지노선의 어떤 그 되돌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기를 계속 거듭하면서 노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체력적으로 그 핸디캡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코마리 전에 그 5분을 남겨두고 2골 먹히고 역전패한 부분도 그 미치다 마코토의 퇴장 변수도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키 쇼의 부재가 안겨준 참사라고 보는 게 정답으로 여겨지고요. 사사키의 자리에 좌측 중원에서 잘 나가던 히가시 슌키 선수를 내리면서까지 커버를 칠해했던 벤치의 고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던 주중 경기였고, 히가시는 물론 사사키의 공백을 나름 메꾸어 주었지만 오히려 히가시를 대체했던 중원의 타카야키가 엑스맨이 되어버렸던 히로시마였습니다. 자, 이렇듯이 히로시마의 어떤 리스크를 이야기해도 결론으로 들어가면 사사키 쇼와 연결되는 히로시마. 가시와의 그 이하라 감독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일맥상통하리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사회 J리그. 이하라 감독의 머릿속엔 바둑에 보면은 그 단수 뭐라고요? 아다리. 그렇죠. 이하라 감독의 머릿속엔 바둑의 단수 아다리 있죠. 자, 아마도 히로시마 스키베 감독에게 속삭이고 싶을 겁니다. 아타리. 자, 다음 8번 대상 경기는 사간도스와 교토상가의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18위와 19위의 싸움이지만 양팀의 분위기는 정반대고요. 사간도스는 3연패의 막장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자, 올 시즌 승리한 4경기의 득점이 16득점, 정말 어메이징하죠. 경기당 평균 4득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간도스가 17라운드를 치렀으니까 17라운드 동안 사간도스가 메이드한 그 시즌 전체 득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1득점입니다. 승리한 4경기에서 16득점을 빼고 나면 나머지 13경기에서 합산해서 5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 참, 이 이상으로 기복 있는 팀을 보신 적이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원정팀 교토상가의 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사간도스가 3연패를 하는 동안 1승 2무를 챙기면서 완벽하게 반등 포인트를 찍은 교토상가입니다. 직전 주말 경기에서는 그 선발 11이 모두 7점대 이상의 고평점을 찍으면서 일부 포지션의 상승세가 아닌 모든 라인업들이 경기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교토상가입니다. 직전 후쿠오카전에서 11 모두가 6점대 최악의 평점을 부여받은 사간도스와는 대조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교토상가는 무엇보다 좌우 윙어 포지션의 마츠다와 도요카와의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상대 삼선들의 바킹이 분산되고 가와사키, 히라토, 가네코, 타이키의 미들라인까지 공격적인 동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짧은 시간에 수그러들 교토 상승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교토의 상대팀이 1, 2위 팀이라면 망설임 없이 교토의 이변 구간을 잡아보고 싶은데 상대가 하필 뭐 아니면 도의 도깨비 팀 사간도스라서 이 구간 선택이 정말 난감합니다. 이 사간도스의 승리 구간도 보이고 무승부 구간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들쭉날쭉 사간도스를 믿는 것보다는 현 시점만큼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교토상가의 꾸준한 상승세, 자, 거기에다가 신뢰를 더해주고 싶습니다. 원정팀 교토상가의 2연승과 사간도스의 4연패 구간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K리그로 돌아와서 9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전과 광주 18라운드 일정입니다. K리그 경기는 조금 간략하게 가보도록 하죠. 자, 대전이나 광주나 부재가 예상되는 자원들이 양팀 벤치가 꺼내들 전술에 핸디캡을 줄 만한 사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의 김성대가 아쉽기는 하지만 만약에 출전이 불발되더라도 오히려 좀 더 수비적인 옵션을 강화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점유율이나 공격적인 대응은 광주의 전유물로 보이지만 대전에 돌아온 삼선의 파워, 이 또한 광주에게 지대한 스트레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라운드를 좀 더 넓게 쓰는 광주의 리그 탑급 크로스와 패스, 정말 크로스와 패스의 정확도에서는 거의 2위, 3위 이 정도의
스타크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대전이 얼마나 이 광주의 그 정확한 정확성 높은 크로스와 패스를 유연하게 차단하느냐가 승부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무승부를 중심으로 타점의 경로가 다양한 광주 사이드로 폭넓게 배팅 구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대상 경기 강원과 김천 상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18라운드 1승입니다. 상무팀의 패단은 하루 이틀의 이슈가 아니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보유한 그 간택된 라인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많은 리스크 속에서도 상무가 승점을 따낸다면 이 강원의 데미지는 한동안 지속되면서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무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승점을 내주는 팀은 분명히 데미지가 오래 가겠죠.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상무가 지금 그 초에 있는 전역자와 신병들 문제, 지난 회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상무를 지탱시켜 주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원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원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정정용 감독은 나름 계획이 있겠지만, 물론 상무가 대체 자원들의 또 신병들의 그 투혼으로 해서 무승부를 거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이렇게 억지스런 무승부나 상무의 승리보다 좀 외관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드러나는 그 리스크가 K리그 말고 또 있겠습니까? 김천 상무가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리대로 강원이 승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물론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김천 상무가 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언밸런스한 전력으로 강원이 진다는 것은 뭔가 좀 그냥 그 강원이라는 팀에게만 데미지가 아니라 이 경기를 지켜보고 경기를 즐기는 팬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즈메이커가 제시하는 배당이 무엇을 의미하던, 무엇을 가리키던, 자, 강원의 승리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도 귀신같이 무승부나 역배로 뒤통수를 치는 게 하루 이틀이냐마는, 작금의 강원이 보여주고 있는 미친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강원의 6연승의 걸림돌은 너무 좀 왜소하고 작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9회차 승무패 2부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39회차 3부 방송은 오전 시간에 멤버십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